안녕하세요. 이상희 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급전 필요한 어르신 국민연금 실부론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실부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7세 홍길동 어르신인데요.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시중은행을 찾았겠죠? 그런데 재산과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죠. 국민연금 실부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요,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바로 받았습니다. 대출금 갚을 돈은 나올 곳이 없죠. 그래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떼기로 했습니다. 실부론 대출을 받는 고령층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부론 대출이죠. 연도별 건수와 금액인데요. 이것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이 실부론 대출이요, 2015년에는 7,528건이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340억 정도가 됐죠. 이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2016년, 17년 거의 340억 정도 유지했죠. 건수는 대체로 한 7,000건 내외죠. 7,000건 내외. 이 정도로 유지되어 오다가요, 올해입니다. 2019년 5월까지니까 상반기 딱 절반쯤 됐죠. 그런데요, 이미 30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도에 거의 1년치에 버금갈 돈, 이 정도가 이미 5월달까지 대출이 돼버린 겁니다. 건수로도요, 5,032건 아닙니까? 거의 전년도 1년치에 거의 버금가죠. 5개월치인데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실부론 대출 건수가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이미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건수의 거의 76%를 넘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배 정도가 이미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부론 대출 건수가 급속하게 늘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실부론 예산,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많죠. 지난해 대체적으로 한 340억 수준이었는데 389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금방 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210억 원을 급하게 올여름에 정액을 했습니다. 정액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고령층의 급전 수요가 그만큼 많이 지금 몰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년치 예산이 반년 만에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고갈돼 버린 겁니다. 반년 만에 고갈돼 버린 거죠. 올해는 유난히 예년에 비해서 2배의 속도로 이렇게 실부론 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요, 이 실부론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국민연금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로 제한이 되는 거죠.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실부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전월세 자금 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60 내지 70% 정도는 전월세 자금을 위해서 실부론 대출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한 38% 가까운 것이 의료비였습니다. 아주 적은 비중이었지만 배우자의 장제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용도로 실부론을 설정해 놓은 거죠. 연역을 잠시 살펴보면요, 2012년 3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 동안 실시해 본 거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의미가 있으면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이었겠죠. 이때 한도는요, 연간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원이 아주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기대가 엄청 컸죠. 반응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75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아예
본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올해 2019년에는 1천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실버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실버론의 그럼 대부 한도는 얼마냐고요? 아까 제가 1,000만 원까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자, 연간 급여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이랬습니다. 만약에 연간 급여 수령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배니까요. 8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겠죠. 연간 급여 수령액이 만약에 1,200만 원이다.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요. 이렇게 한 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1년 수령액이 600만 원이니까 그 2배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린 돈 실버론 어떻게 상환할까요? 최대 5년에 걸쳐 가지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건데요. 거치기간을 최대 2년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치기간 2년에다가 최대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니까요. 분할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장 어떻게 됩니까? 2년 더하기 5년이면 7년에 걸쳐서 이 실버론을 상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갚는 방식은 어떨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7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데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달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연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번 돈으로 나중에 생기는 돈으로 갚는 거죠. 연금과 상관없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이체를 해서 갚을 수도 있고요. 가상 계좌를 통해서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빌린 돈 실버론을 갚고 계시는지 상환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대출 갚는 사람의 대출로 갚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이체로 갚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서 상환하는 이분들은요. 전체 이 대출자의 5%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전체 대출자 실버론 대출하신 분의 95%는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가 하면요. 5년에 걸쳐 가지고 매달 일정 금액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떼가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니까요. 월 평균 85,000원 정도를 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한 달에 한 50만 원 받고 계시던 분들은 85,000원을 거기서 빼고 나면 41만 5천원만 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95%의 실버론 대부자는 5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떼가도록 하고 있더라.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95%니까 거의 대부분의 실버론 대출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자, 지금 문제의식을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죠? 좀 이따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론이란 무엇인지요?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소요기간입니다. 자,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한 당일에 바로 돈이 나옵니다.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돈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속한 거죠. 그래서 실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 2017년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조사 대상자의 98.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무려 98.4%가 이 실버론 제도가 노후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99.6%는 실버론이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실버론이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족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낮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36.1% 응답이었죠. 그 다음에 대출이 신속합니다. 빠른 대출이죠. 신청 당일 아니면 다음 날까지는 바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대출의 절차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자율은요, 5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에 연동해서 이게 매 분기별
매 분기별이니까 3개월 단위로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 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2019년 현재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인가? 2019년 3분기의 이자율은요 1.7%였습니다. 그러니까 1.7%의 연리가 적용되니까 굉장히 이자가 저렴한 거죠. 4분기면 이제 여러분 언제입니까? 10월, 11월, 12월이죠. 올해 10월,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이요 1.32%로 더 떨어졌죠. 1.32%. 연체 이자율은 이 이자율의 2배니까요. 각각 3분기에는 3.4%가 되겠고 4분기에는 2.64%가 되겠습니다. 자, 실버론 대출을 받으신 분, 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7세 퇴직자인 분인데요. 아들이 지방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죠. 근데 갑자기 이 전셋집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됐는데 전세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담보로 실버론을 신청했습니다.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67세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데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급한 불을 껐다. 자, 이 사례는 뭐죠? 바로 전세금을 대출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버론 대출 사례인데요. 73세의 퇴직자인데 국민연금으로 이분은 한 달에 38만원 받고 계시고요.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 38만원, 기초연금 얼마라고요? 한 달에 30만원 받고 계시죠.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니까 굉장히 가난한 어르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소득이 없고요, 아주 빠듯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비 500만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급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500만원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비 500만원 대출을 받았죠. 이분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38만원을 받고 계시니까 1년이면 대충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이면은 400만원 좀 넘죠. 그러니까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한 대충 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실버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아시죠? 52만원이었습니다. 52만원이었죠. 그러니까 실버론 받는 사람들은요, 이 원금과 이자로 깎이도록 만들어 놨던 게 전체 대출자의 95% 아니었습니까? 그 깎이는 금액이요, 한 달 평균을 내보니까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빌린 분들이 500만 원 빌린 분들도 많고 600만 원 빌린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월 평균 내니까 한 8만 5천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2만 원에서 8만 5천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빠져나가죠. 자,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최저 생활비입니다. 생활하는데 최저 얼마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통계청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13만 원은 있어야 최저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령자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적정 생활비, 최저가 아니라 적정 생활비는 1인 가구 경우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168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적정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평균 52만 원 나왔죠. 여기다가 기초연금까지 합치더라도 25만 원 아니겠습니까? 합치더라도 80만 원에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급전을 구하려고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희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부실하게 되면 최후의 복지 수단인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까먹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요, 실버론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헐어서 써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노후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요,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의 거의 절반입니다. 45.7%죠. 이것은 OECD 압도적 1위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13.5%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3.4배나 되는 노인의 상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적인 견해인데요. 자, 실버론 대출 받은 노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급전이 필요하니까 받았죠. 당장 그 500만원, 1000만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취약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급환불을 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95%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아가지고 2년까지 거치해서 5년에 걸쳐서 갚으면 최대 7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여가지고 노후빈곤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들이 대출을 받았습니까? 당장 전세금이 모자라서 대출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죠. 두 번째 경우가 뭐였습니까? 의료비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과 의료비, 주거복지와 의료복지,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복지, 의료복지가 여전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어르신들은 더 길게 일하고 자기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년제를 65세까지 고용을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 과제가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도 더 풍부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 주거복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한 이렇게 어르신들의 대출금을 복지 차원에서 대여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의료비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면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심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식을 앞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실버론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실버론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희 TV 그렇습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관한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